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11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네, 벌써 11번째? 미쳤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6월 그니까 6월이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올라가는 시점이 6월이 또 일주일 지나서 미쳤다. 올라가는데 미쳤다. 진짜 시간 말이 안 빠르다는 돼. 이게 지금 얘기를 말이 안 돼. 계속 하는데 근데 그래도 기념할 만한 게 10회를 넘겼잖아요. 아, 그쵸. 이게 우리가 일단 10회는 해보자. 그런 얘기 했었나? 이런 얘기를 처음에 기획할 때 했거든요. 아, 진짜 기억 안 났어요. 근데 너무 잘 안 되면은 그때 또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많이, 좋아서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편해. 일단 하는 게 편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편해. 아웃풋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게 편하고 재밌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 건데 네, 오늘은 이상형 토크를 한번 해볼까. 너무 재밌겠다. 내 이상형. 내 이상형은 뭘까? 음. 찾아가 보는 과정을 음. 만들어 볼 건데 네. 이게 그 찰스엔터 얘기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찰스엔터님이 어디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고 우리도 저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항시 이상형을 업데이트를 해놓는데요. 좋다. 그래서 되게 사소한 부분들, 그러니까 큰 부분부터 뭐 예를 들면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큰 부분들부터 그냥 작은 행동까지 사소한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꼭 오늘 얘기할 게 완전히 이성애적인 그런 사랑이나 그런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생 곁에 둘 사람이면은 무릇 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는 그냥 외모적인 거는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까 해요. 왜 짧게 얘기하죠? 안물 안 그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외모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 근데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 근데 우리가 어떤 외모를 좋아하는지는 별로 그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이거는 정말로 이건 진짜 이성애적인 사랑 안에서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요? 너무 두부상도 싫고요. 너무 막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싫거든요. 단단하다니까 세 보이는 사람? 세 보이는 사람. 강력하게 생긴 사람? 근데 내가 지금 싫다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싫은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이 내 범주 안에는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근데 저는 남자 연예인을 보면서 저 사람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 누구예요? 외에는 막 그렇게 보면서 막 그 사람 좋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누구냐고? 너무 궁금해. 외모적으로는 안느님 아마 모를 것 같아. 그 비정상회담 예전에 좀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의외네. 아예 안 봤어요.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타쿠야라는 일본인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나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아이돌 활동도 했어서 아마 얼굴 보면 알 수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홀쭉하고 호리호리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눈매가 깔끔 반듯하고. 바로 검색해보면 되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탤런트 중에 윤박 씨. 윤박이 누구예요? 윤박 씨도 잘 모르니까 취향이 굉장히 마이너해. 아니, 누구냐고요, 그게? 윤박 씨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누구냐고 할 건 아니에요. 윤박 씨가 누군데요? JYP 소속이라고요. 윤박? 윤박 이름은 씨. 많이 들어봤거든요. 잘 모르겠다. 성이 박인지 윤인지. 윤 아니에요? 윤이에요. 그래서 윤박 씨랑 타쿠야 그리고 전성기 시절의 서강준 씨. 왜 또 콕 집어서 전성기 시절이라고 또 선을 그으시? 서강준 아직도 잘생겼어요. 여전히 잘생기셨는데 네. 여전히 너무 멋있으신데 네. 지금은 살짝 벌크업 되셨거든요. 그게 더 매력 포인트인 분들도 있는 거고 나는 또 아닌 거고. 오케이. 약간 호리호리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낭창낭창하고 호리호리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 말고는 뭔가 남자 연예인을 보고 어머 저 사람 되게 괜찮다
진짜? 그러니까 뭐 그냥 잘생겼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약간 이성적으로 매력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 세 분밖에 없었어요. 박보검은 박보검 씨 너무 잘생기셨지만 스타일이 아니세요? 예. 이해하기 어렵네. 네. 네. 아니면 요즘 한창 핫했던 그 누구야? 아 키 엄청 큰 모델 출신. 누구죠? 선재. 아 변우석 씨. 변우석. 변우석 예, 씨. 예. 예. 변우석 어때요? 씨. 죄송합니다. 남주혁. 남주혁 씨 죄송합니다. 미쳤다. 네. 돌았다. 다 너무 훌륭하시고 네, 다 네, 너무 네. 잘생기시긴 했는데 네. 그냥 이성애 쪽으로 끌리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뭐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외모다. 너무 땡큐고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냥 취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딱 네. 봤을 때 와 남자로서 매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도현님, 이도현님은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박서준. 박서준 아니요. 알겠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안느님은 어때요? 약간 두부상 좋아하나? 저희가 여태까지 빠졌던 남자 배우 혹은 가수들 우선 태형이. 비. 방탄소년단 비는 맞다. 제가 이렇게 사랑해본 예, 연예인이 예. 있을 수 있을까? 거의 싶을 정도로 덕질.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네네. 사랑하고 남자 연예인 어렸을 때부터 빠졌던 남자 연예인은 그 라인 박보검 씨 너무 좋아하고요. 그 전에는 이현우 씨라고 박보검 씨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의 배우님이 계셨어요. 알아요. 그분 엄청 좋아했고 음. 그 이후에는 또 똑같이 그 이제 박보검 씨를 잇는 정혜인님. 네, 정혜인 씨 좋아하고 이런 라인들을 좀 좋아했고 남주혁 씨도 좋아했고요. 약간 반듯한 안느님도 저랑 이도현님도 좋고 약간 다른 계열로 반듯한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약간 같아요. 피부가 깨끗하고 피부는 모르겠어요. 피부는 기본이니까. 근데 약간 좀 맑은 느낌이 나면서도 네, 너무 맞아요. 물렁한 느낌도 아니면서도 맞아요. 태형이는 또 제가 좋아했던 분들 중에 제일 진했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태형이가 또 어떤 사진들은 진짜 맑았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정국이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은 둘 다 약간 너무 센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뭐 아무튼 네. 이런 스타일의 이런 외모인 분들한테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격, 성향 이런 이야기를 또 더 깊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은 싫다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좀 요즘 느끼는 건데 일관적인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가치가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 계속 보이면은 제가 혼란스럽잖아요. 그치, 일관성이 신뢰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 완전 극티야라고 말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엄청 상처받아 하거나. 나네? 왜 나 돌려까? 친구라서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FT 아일랜드라 그러잖아. 둘 다 있는 거. 완전 나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연인일 없으니까. 때.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치. 그 사람을 대할 때. 근데 일관성이 없을 때 좀 불편해지고 최근에 봤던 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락스타들은 날 위해 죽어줄 수는 있다고 하는데 날 위해 설거지는 안 해준다는 거야. 못하지. 그 남성력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날 위해 죽어준다는 말 하는 사람 됐고 그냥 설거지나 해주고 요리해주고 같이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큰데 행동은 게으르거나 이런 좀 모순점? 이런 역설? 이런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나는 내가 좀 배울 게 많은 사람이 좋아.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좋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끔 해주는 사람이 좋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뭐 교수님 찾냐? 이러는 거야. 난 조교야? 공감 막 이러는 가는데? 거예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건 좀 느껴요. 저는 이제는 내가 나로서 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보다는 그냥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상반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보통? 뭐 이게 막 이런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랑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웬만하면 교집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데 앤서님은 안 해. 이게 더 이상한데?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사람을 막 하재해. 괄시하고 그렇진 않을 선민의식 거지. 느껴봐. 근데 너는 날 존경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냥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계몽하려고 하거나 개조하려고 하는 여지가 보이는 거? 그게 정말 싫어서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차이는 있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랑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죠. 그 안에서 차이는 있기는 한데 약간 그런 거죠. 옛날에는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약간 나이도 나보다 좀 더 많고 뭔가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서포터의 경향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람? 일 때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친구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 같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특별히 바꾸려고 들지 않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안느님은 어때요? 이상형, 그러니까 성향. 성격 성향적인. 저는 근데 꼭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하는 말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 그 기준이. 왜냐면 저는 제가 도덕적으로 막 우월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뭐 세상에 부끄러울 짓은 안 했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뭐 어떤 사람들 누군가에 따라서는 막 듣다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제 사상이 썩었다거나 뭐 그렇게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이 끌려요. 올바르고 올곧은 사람들. 정말 운이 좋게도 연애 같은 걸 돌이켜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오고 남은 거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붙여보면 이제 연애 상대로서 조금 더 붙여보면 뭐 올곧고 바르다는 거에 또 포함되는 건데 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계산하고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돈을 안 쓰고 싶어. 그 이유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해주면 뭔가 그만큼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좀 일부러 계산으로 때려서 좀 덜 해주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런 계산적인 면모를 보이면 저는 가족이 될 사람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맞아. 가족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라 함은 되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막말로 우리 가족이 살인마야 해도 가족은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요.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돌을 던져도 결국에는 가족은 내 편이 되어줄 거다라는 게 저는 그 양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잘 안정적으로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제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근데 나랑 가족이 될 사람인데 나를 벌써부터 계산하고 막 날 재고 따지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족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조금 더 마이너하게 들어가면 저도 제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저 사람의 저런 면은 내가 배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멋있다. 배우고 싶다. 혹은 뭐 앤서님이 이제 과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딱 이거 아직도 저에게는 되게 중요해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더 좋아. 그 노래 있잖아.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이 더 좋아지는.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후가 훨씬 더 좋은 내 모습이. 그런 게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인 게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계속 노력하게 안 만드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거예요.
날 긴장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 맞아, 내가 맞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 사람한테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인성적으로 그렇다면은 진짜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사고하면은 좀 생활이 더 편해지겠다 또는 내가 더 사회에 좋은 일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내가 충분한 사람일까? 라고 자꾸 자기 재단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가 살을 더 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스펙을 더 쌓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제 날 부족하다고 그치. 느끼게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작아지는 이 사람과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전자의 케이스는 진짜 좋은 거죠. 서로 더 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작아진다라고 느끼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상하가 생기는 거고. 근데 아는 얘기한 것 중에 그 뭔가 나한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헌신이 막 뭐 말 퍼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건 차치하고 그 생각을 나이 들면서 더 많이 해요. 뭔가 진짜 부자인데 자기가 가진 100 중에 1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랑 그냥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 10 중에 10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후자가 낫다는 거죠. 훨씬 낫죠. 어렸을 때는 막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막 아니 뭐 사랑이 밥 먹여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여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단칸방에 살아도 남편이 나 너무 사랑해주고 날 지지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으면 여자들은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건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진짜 막 코인하면서 다 잃었어 뭐 어디서 횡령했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나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이고 건실하고 착실한데 나한테도 최선을 다 해준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저 감성 뭐야 뭐 이랬지. 당연히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었는데 아니야. 나이 들면서 보니까 확실히 그게 왜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좀 더 편안하고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이면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진짜 결혼 생각을 하면 연애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부모라고 생각해도 그렇잖아. 부모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평범한 부모인데 화목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온 사랑을 다 주고 그런 경우랑 그게 훨씬 중요하지. 진짜 막 개 부자야.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너무 중요하고 부자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그냥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자기 입맛에 짜 맞추려고 하는 부모라든지 하면은 결국에 병든다는 거죠. 오래 맞아요.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냥 배우자로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느끼는 거는 좀 무던한 사람이 좋다. 이거는 연인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지 간에 좀 무던한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무던한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젠장.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무던하다 아니다는 성질이 예민하다 아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거? 또 현명함 같은 거네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노들섬 한강공원을 가봤거든요. 처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들섬 한번 가보세요. 친구들이랑 갔는데 네. 진짜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비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되게 큰 오디나무였던 거예요. 오디가 가득 열려있는. 옷 무슨 색 입었어요? 다 하얀색 입었어요. 아이고야. 다 하얀색 입었는데 안 되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분 거야.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오디가 막 다 떨어졌죠. 당연히 폭탄 당연하지. 투하하듯이 떨어졌지. 미쳤다. 근데 제 친구들 4명이랑 같이 갔는데 아무도 막 짜증내거나 불편해하거나 싫은 티 내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번도 그냥 딱 묻었을 때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치. 이렇게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는 폭격 하잖아. 맞았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약간 기분이 잡쳤다는 듯이 행동할 수도 있잖아. 하얀 거 입었는데 오늘 산 건데.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떻게 막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수도 있잖아.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치.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한 명은 하얀색 바지를 입고 왔어. 근데 어디가 떨어졌는데 그걸 깔고 앉은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툴툴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호. 근데 한마디는 하죠, 처음에. 그쵸? 최초에. 그러니까 최초에는 아 이거 뭐야 여기 이런 자리였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썽을 내진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일은 이미 벌어졌고 오디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자리를 옮기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그 상황 그리고 아 오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겠다. 그냥 오늘 그냥 오디데이로 해 그냥 하고 웃어 넘기는 이때 아 내가 평생 함께할 친구들은 그냥 이런 애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오래된 친구들이기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어서. 근데 나랑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더 긍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연인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변인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묻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낼 일에는 화내는 사람이 좋죠. 마냥 착한 사람은 저도 싫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더 짜증을 낸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좀 타인의 취향을 깎아내리거나 한 마디 더 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어떤 캐릭터가 유행을 해. 아니면 어떤 가수의 노래가 유행을 해. 어떤 예능이 유행해. 라고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내 기준에는 저런 건 예쁘지도 않고 아니면 저 노래 좋지도 않고 라고 내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하나하나 다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거 왜 유행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제가 않는 푸바오 사람. 이해 못했대. 네. 푸바오? 왜 저거에 저렇게 저러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갈 수 있죠. 근데 그냥 그거를 계속 말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뭔가 그 취향을 가진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 저 좀 찔리네요. 오늘 나 찔리는 날이네.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어. 그 밴드를 좋아하는 걸 친구들이 다 알아.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야, 그 밴드인데 나 페스티벌에서 봤는데 라이브는 진짜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와, 이것도 안 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보고 왔는데 야, 근데 그 사람 라이브는 좀 그렇더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알 거냐. 그 사람도 알잖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굳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안느님이랑 똑같은 MBTI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제로 튀어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떠올린 거야. 그치, 나의 정보잖아.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정보 A. 근데 그게 긍정적이면 말하고 부정적이면 말하지 않는다. 이게 난 너무 생소한 거야. 아 진짜로? 떠오르는 데이터가 있다. 뱉는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막 크리티컬하게 난 걔 진짜 싫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나 봤는데 라이브 못하더라? 라고 하면은 상대방 친구도 근데 사실 맞아 걔네 라이브는 못해 라고 하기는 했어.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 부정적인 코멘트를 굳이 하는 거가 그러니까 나로서는 별로 좋은 포인트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건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오래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이런 거 말고 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대중적인 취향에 대해서 너무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약간 홍대병?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비소가 들어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냉소적인 애새끼라는 곡이 있어요. 처음 들어요. 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조금 옛날 노래고 누구인데요? 남수림 씨인가? 잠시만요. 남수림 씨 노래인데 네. 근데 이거 가사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남이 보는 책 한 권, 영화 한 편으로 남의 수준을 네가 감히 논하냐. 너는 요즘 잘 나가는 예능과 그 속의 코미디언들도 다 거지 같다고 말한다. 근데 남이 좋다는 음악 굳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흉보는 것들보다 네 꼴이 더 후지다. 약간 이런 가사예요. 누가 봐도 경험담이네요. 완전 경험담이고 저도 주변에 이제는 없기는 한데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안느님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걸 지금 안 가져왔을 것 같아. 이걸 내가 하긴. 별로 마이너스로 보는 포인트라고 굳이 막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선생님이 그런 사람은 또 아니지. 난 또 신경 안 쓰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심지어 아까 얘기한 뭐 푸바오라든지 이런 예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 앞에서 한 적이 없어. 그래요? 내 앞에서 막 남들 요즘 뭐 그게 유행이던데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뭔가 나의 취향이 더 좋고 남의 취향이 더 싸구려인 것처럼 약간 폄하하는 홍대병. 이런 사람들이 달갑진 않고 그렇죠. 이런 요소가 하나가 있으면 아마 다른 것도 충분히 좀 별로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조금 큰 덩어리 말고 좀 사소한 생활 습관 있잖아요. 네. 이런 생활에서 피부로 닿는 것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찰센터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없는 사람. 이 좋대요? 이 좋고 회식 때 2차 안 가는 사람. 그리고 진동벨 울리면 바로 뛰쳐나가는 사람. 이거는 좀 의미가 있네요. 약간 이런 식의 진짜 사소한 하나하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잘 먹고 나왔을 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 나네. 저는 안느님 이거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되게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대하는 태도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탑티어예요. 제가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인 것 같기는 한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 남자친구 다음으로 안느님이 제일 태도가 훌륭하세요. 제가요? 네, 저보다도 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 제가 앤서님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한 게 있었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나 뭔가 음식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거나 뭔가 물어보기 전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뭔가 물어본다든지 약간 기본 예의, 약간 서양인 예의 같은 거 있거든요. 맞아. 뭐 여쭤볼 때 꼭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합니다 하면서 여쭤보긴 하죠. 이런 태도들이 되게 몸에 익혀져 있어서 전 되게 호감 포인트거든요, 이게. 저에게 호감을 느끼셨군요. 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전 그런 거 있어요. 엥? 안 하는 사람. 엥 아닌데? 저희 또 앵에 또 엥에 저희 추억이 있거든요. 옛날에 사석에서 얘기할 때 엥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밖에 되게 덥더라 이랬는데 엥? 아닌데? 아니 이거 너무 잼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비 와 이랬는데 엥? 여긴 안 오는데? 라고 좀 그거는 그러시죠? 여긴 안 오는데 하시잖아. 근데 앵이 문제야? 앵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앵이 스트레스. 없었으면요? 여긴 안 오는데? 여긴 안 오는데? 오케이. 앵? 여긴 안 오는데? 그게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기하다. 여기는 나는 덥다고 느끼고 본인은 춥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긴 비가 오고 거긴 안 올 수 있지. 근데 그게 틀린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에? 아닌데? 난 안 더운데? 여긴 비 안 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반박하듯이 그냥 각자의 사정인데 이거는 그게 별로예요. 저는. 신기하다. 안느님 이런 거 있어요? 좀? 근데 막 저는 이런 거 막 까다롭게 보는 편은 아닌데 좀 누가 봐도 좀 부정적이다. 근데 저도 이런 거에 막 그러니까 예민하진 않아요. 네네. 부정적인 상대를 보고 너무 막 영향을 받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좀 그게 좀 유난히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불행해서 불운하고 막 우울한 사람들 그런 건 저도 좀 싫긴 하고 근데 저 그렇게 막 예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소한 행동이 좋고 싫음으로 가지는 않는다. 뭐 좋은 건 저도 당연히 그런 거 있죠. 뭐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뭐 길거리에 침 안 뱉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 당연히 있는데 그게 막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그거 그걸 했다고 와 너 내 사람 호감 막 이러진 않아. 그냥 그렇구나 좋다 저런 건 좋네 저런 건 좀 별로네.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서비스직을 대하는 태도 그거는 그냥 저는 비즈니스 매너랑 동일선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일할 때 저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긴 저는 약간 뭐 예를 들면 서비스직을 대하는 태도로 주변인들이 거슬리게 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애초에 그냥 무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안나님 주변에. 그 눈에 확 튈 정도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와 이렇게 한다고? 저는 있었거든요. 그냥 막 옷 입어보고 그냥 막 주는 태도가 안 좋았다든지. 약간 던져요? 던지는 것까지는 던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야. 그러니까 뭔가 막 카드를 줄 때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서 이 친구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매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예의가 없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사소한 예시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담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 도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 읽고 싶어. 근데 제가 사왔어요. 제가 안내님 보여주려고. 아 심지어 저를 보여주려고 사오셨다고요? 지금 앤서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서 리브로 서점 오늘 오는 길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사왔는데 근데 이게 진짜 보기 되게 편해요. 그냥 우와. 짤 모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노들섬 모임에서 다른 친구가 이 책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네. 안나님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너무 감동이에요. 읽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읽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책 같네. 약간. 그냥 만화책, 도감 그림책 같다. 같은 도감. 실제 도감 같은 책인데 예시가 너무 귀여운 거죠. 여기서 좀 참고해서 배울 수가 있겠다. 근데 그런 게 웃겨요. 뭐 시험에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설명 잘 들어도 라고 하는 선생님 이라든지. 근데 이게 저자가 일본 분들인데 네, 딱 네. 일본 느낌 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어린이랑 대화할 때 쪼그리 앉는 사람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세로로도 찍을게요 라고 말하는 완전 사람. 나야. 나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좋아. 진짜 그치, 좋은 그치, 사람이 그치. 맞아. 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2분 뒤에 도착해요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도착 시간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는 사람. 제품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는데 링크까지 보내주는 사람. 완전 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세세한 건데 이 사람이 좋은 재밌네. 사람이다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귀엽네. 모여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고 그냥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소개도 하고 안느님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네, 거예요? 선물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발간된 거다 보니까 살짝 과한 예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제일 안쪽에 앉았는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의를 참는 사람. 요의?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가는 과하다. 사람. 이런 거 좀 과하죠. 아니면은 전화 받을 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들어가세요. 저 위 대표님 정도를 대할 하면서 때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 아니면 가장 작게 잘린 피자 조각을 고르는 사람. 이것처럼 진짜 좀 이렇게까지? 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아지는 책이어서 아느님도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감사합니다.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책 선물은 정말 항상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람, 내가 고른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 골라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게 전 책인 것 같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 그리고 예를 들면 꽃도 이 사람이 받으면 좋아할 걸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보통 꽃 선물하는데 근데 책은 좀 더 깊어. 그 단계가 더 깊어. 이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진짜 내가 좋았어서 주는 거라든지 잘 읽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죠. 이게 따라하면 되잖아. 이거를 꼭 이런 사람을 찾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마인드가 돼서 저희가 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저는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이상형이면서도 본인 추구미 정리를 조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뭔가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나의 이상형,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이상향 이런 거를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이런 얘기. 이거 나중에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
한번 에피소드를 할 다음 주에 거예요. 당장 해주세요. 네네. 다음 주에 당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 슬퍼. 도달 가능미, 주제파항미 이런 느낌.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읽고 갈 건데 네. 이 댓글을 읽기 전에 저희가 후원을 되게 오랜만에 또 크게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나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른 빨리 해주세요. 저희 시드락포에버님 진짜 옛날부터 시포님 잘 지내시죠?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사 비용이랑 에피소드 1부터 10에 대한 이제 후원금으로 총 10만 원을 아이고야. 5만 원씩 나눠서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사 비용은 뭐예요? 이게 이제 채널 이사인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포님 감사합니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시포님. 네. 아니 항상 아마 유튜브에 1등, 2등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이 시드락포에버님이실 텐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댓글로 매정님이 지지익선 때부터 종종 들었는데 지지익선은 교양 팟캐스트여서 각 잡고 들어야 했지만 사과를 찾아서는 출퇴근할 때나 일하면서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듣고 계시다고. 감사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의도한 바 그대로여가지고 편안하게 듣는 거 우리도 편안하게 녹음하고 그래서 의도에 맞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팟빵 댓글에 찐스타R님이 완전 처음 보는 아이디예요. 개인적으로 제 칭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읽어보겠어요. 안내님의 통찰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이 설거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매번 에베레스트 등반 준비하듯이 심각했는지. 나 뭐 돼? 이거 너무 좋으네요. 뒤에는 이제 뭐 앤서님 얘기라서 넘길게요. 네. 나모대가 이렇게 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나모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다음 에피소드랑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사과를 찾아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채널 소개 또는 더보기란에 안내된 공식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사과도 나눠주시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